이번 시간에는 관찰 연구의 또 다른 사례로 클로브5 임상 연구와 겉과 속이 다른 자료의 대표적인 예로 알려져 있는 버클리 대학원의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관찰 연구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의도는 처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랜덤화 플라시보 대조군 설계로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중간에 바뀌면 그는 관찰 연구로밖에 갈 수가 없고, 그때는 또한 결과 해석에 있어서 관찰 연구에 준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데이터의 한 예로서 저희 심슨 패러독스라고 하는 우리가 겉으로 관찰한 사실과 실제 그 자료를 세분해서 살펴봤을 때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로브5 레이트 트라이얼은 미국에서 시행된 코로너리 드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너리 드럭 프로젝트는 애초 시행되기는 Randomized Controlled Double-Blind Experiment, 마치 우리가 섬마비 예방주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했던 소크 백신 필드 트라이얼과 같은 형식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주 완벽하게 과학적인 관점으로 과학적인 설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주 목적은 이제 심장 발작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는 5가지 약 효과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 치료군 5,552명을 배치했고, 대족은 2,749명. 근데 치료군은 우리가 5가지 약이라고 했죠. 5가지라고는 이제 사실상 에스트로겐을 2수준, 그 다음에 이 2수준이라는 의미는 소위 도즈 레벨을, 그러니까 투약하는 그 양입니다. 투약하는 양을 두 개로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나를 한 그룹, 다른 그룹에는 2알, 뭐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데스트로사이록신이 있는데, 그 데스트로사이록신은 금방 부작용이 발견돼서 복용 중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니코틴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클로브5 레이트. 근데 이 2가지 에스트로겐과 데스트로사이록신은 부작용이 생겨서 그냥 당장 복용을 중단시키고, 니코틴산하고 클로브5 레이트는 나름대로 콜레스테롤 수준을 강화시켜 주더라,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조군에는 그럼 뭘 먹였을까요? 우리 소크백시 필드 트라이얼에서는 대조군에게 뭘 먹였었죠? 먹인 게 아니라 참 주사를. 이 경우는 생리식염수를 썼습니다. 생리식염수, 솔리인술린하는. 이 경우 약이기 때문에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 그냥 락토스를 먹였습니다. 자, 이 락토스를 뭐라고 그런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플라시보. 대조약, 위약입니다. 가짜약. 자, 그래서 이제 한 5년 동안 이제 팔로우 스터디가 이제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이 수준까지는, 요 단계까지는 아직 과학적인, 그래서 이 랜더마이즈 컨트롤 더블 블라인드 익스페리먼트의 그 조건을 그대로 다 만족시키는 과학적인 한계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5년간 팔로우 스터디, 팔로우한 결과 사망률을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왜 굳이 같은 5,550명을 다섯으로 나누면 한 1,100명 정도 되겠죠. 왜 대조군은 이렇게 많이 뒀느냐? 소위 이 약들이라는 게 다 독이나 마찬가지죠. 그렇다 보니까 대조군을 좀 많이 배치합니다. 대략 여기서는 이제 8대3 정도가 된 건데 전체 에, 전체 약 8천 명이 좀 넘는 숫자 중에서 8분의 3 정도를 이렇게 락토스 쪽에 대조군에 배치한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제 확률 비교를 할 때 대조군에 많이 집어 넣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단순 사망률을 비교했더니 클로파이브레이트의 경우입니다. 참여 인원 1,100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랜덤마이제이션 하다 보니까 5,552명을 대략 5분의 1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 5분의 1입니다. 또 5,500명 이제 1,100명씩 나눠진 거죠. 그래서 1,100명, 정확하게 이제 1,103명이 클로파이브레이트 쪽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사망한 사람이 20%더라. 근데 문제는 이 락토스 쪽, 그러니까 락토스를 복용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조군에 소속된 사람들도 사망률이 21%로 거의 뭐 높다고 뭐 굳이 주장한다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그놈이 그놈이더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꽤 돈 많이 들여가지고 실험을 한 사람들이 입장이 좀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해가지고서 환자들의 약 복용 자세를 한번 조사를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흡연과 건강 문제에서 흡연자들의 건강 상태가 기대만큼 비흡연자들보다 나쁘게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 비흡연자들을 두 그룹으로 또 다시 한번 조사해 봤었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이후, 요 전까지에서는 저희 과학적 설계였던 것이 이 다음부터는 관찰 연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랜더마이즈 설계가 이제 관찰 연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왜냐? 환자들의 약 복용 자세를 우리가 연구한 사람들이 당신 지금부터 약을 좀 성실하게 먹으시오. 당신 지금부터 약을 개판으로 갖다 버리든지 말든지 하시오. 이런 식으로 돌릴 수는 없었던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환자들한테 한번 조사를 한 건데 환자들이 혹시 약 복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환자들 중에서도 의사 지시대로 80% 이상 잘 챙겨 먹은 사람들을 그냥 아주 약을 잘 먹었다. 그러니까 집착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adherers라고 이렇게 부르고 뭐 의사 지시대로 80% 이상 복용했는지 여부를 알아봤더니 치료군 중에서 66%, 그 다음에 대조군에서도
이게 치료분의 1103명의 한 3분의 2 정도, 708명이 잘 챙겨 먹은 것이고, 그 다음에 대조군에서도 67%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813명이 의사의지를 잘 따랐더라 이거죠. 숫자는 차이가 나지만 요 66%하고 67%가 이게 잘 거의 비슷하다는 거. 왜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랜덤화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약 복용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요인에 대해서도 이 두 집단이 아주 비슷하게 함께 나왔던 겁니다. 소위 이 랜덤화 효과에 대했다는 것을 이제 잘 기억을 해두시고 어드히어러 여부에 따른 사망률 비교를 이제 좀 보셔야 되겠는데 이젠 그럼 과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럼 약을 의사 지시대로 잘 챙겨 먹은 사람들은 혹시 잘 챙겨 먹은 사람들은 오래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찍 죽은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짐작을 혹시 해볼 수 있겠죠. 데이터를 보도록 하십시오. 자, 우선 위에서부터 보세요. 잘 챙겨 먹은 사람들은 사망률이 15%인데 잘 챙겨 먹지 않은 사람들은 25%로 월등하게 높더라.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그렇지. 이러한 판단을 성급하게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한 것이 바로 이 대조군입니다. 문제는 대조군에서조차도 잘 챙겨 먹은 사람은 15%, 잘 챙겨 먹지 않은 사람은 28%인데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죠. 자,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비교의 대상은 사실 대조군이지 자기네들끼리 잘 챙겨 먹었나 안 챙겨 먹었나 여부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이전까지는 우리가 실험 랜더마이제이션에 의해서 그 실험을 했고 그러니까 랜덤화 과정을 거쳐서 클로파이브레이트를 먹느냐 또는 락토스를 먹느냐 하는 것을 결정했지만 잘 챙겨 먹고 안 챙겨 먹고 여부는 그건 환자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이 자료는 관찰 연구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라는 것을 유의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찰 연구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인과관계를 도출하는 게 쉽지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클로파이브레이트하고 비교 대상은 대조군이지 잘 챙겨 먹었느냐 안 챙겨 먹었느냐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락토스를 잘 챙겨 먹은 사람도 사망률이 15%입니다. 또 락토스를 잘 안 챙겨 먹은 사람도 거의 클로파이브레를 잘 안 챙겨 먹은 사람과 비슷한 28%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 클로파이브레이트나 락토스나 사망률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는 즉 효과가 클로파이브레이트는 락토스나 마찬가지다. 사망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더라 하는 그런 것이 결론입니다. 결론은 또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이 잘 챙겨 먹은 사람과 잘 챙겨 먹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다르더라. 그렇죠? 명백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그래서 어드히어러들은 넌 어드히어러들과 완전히 다르더라. 왜일까 하는 거죠. 왜일까? 근데 과연 그 원인이 뭘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대략 그럴듯한 이유는 특히 락토스로부터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약을 잘 챙겨 먹는 사람들이 다른 건 건강에 관련된 것은 그 약을 참 잘 챙기는 사람들의 특성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약도 잘 챙겨 먹는 사람이 다른 건강에 관한 것 또한 오직 잘 챙기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이 어드히어러다, 넌 어드히어러다 여부는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즉 이 차이는 차이는 자신의 건강을 얼마나 잘 챙기는가 여부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을 잘 챙겨 먹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다른 면들도 잘 챙기기 때문에 결국 사망률이 낮아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쪽에서는 이러한 뭐 비슷한 류의 데이터입니다만 겉과 속이 다르게 나타나는 그래서 결론 내리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는 소위 겉과 속이 다른 그러니까 겉보기와 이제 속사정이 다른 그런 예로 보통 이제 심슨 패러독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오늘 자세하게 뒤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심슨 패러독스. 이 원인은 그 역시 랜덤화 문제입니다. 랜덤화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파악합니다. 이 소송은 1973년 UC 버클리에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30년 좀 넘겠군요.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여학생이 자기가 대학원 입학이 안 됐다고 해서 대학원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었는데 이 소송을 낸 근거가 뭐였냐면은 이 바로 다음 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남자는 전체 약 한 8,400명 정도가 지원해서 그 중에 44%가 입학이 허가되었는데 비해서 여자는 4,300명 중에 고작 35%밖에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 즉 내가 여자였기 때문에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이 부결됐다. 허가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학원장이 당시 통계학과에서 아주 잘 나가는 젊은 교수였던 피터 비클 선생님을 동원해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사이언스지에까지 실립니다. 사이언스 하면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줄기세포 사태를 가지고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이언스지에 이 소위 겉사정과 속사정이 다른 예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데이터만 봐서는 명백하게 남자들의 입학 허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공별 전공별로 이 대학원에서 입학 허가를 내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 결정을 내리는 주체들은 그 각 전공들이기 때문에 전공별 입학 허가에 대한 백분율을 또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비크를 포함하는 조사위원회에서 시행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공들 이름은 직접 밝히지 않고 A 전공, B 전공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공별로 찾아본 입학허가의 백분율입니다. 뭐 A 전공, B 전공, C 전공, D 전공, 뭐 나머지 계속 또 나옵니다. 또 나오지만 패턴들이 대부분
비슷했기 때문에 이 주요 전공들만 살펴봐도 나머지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자들의 경우 A 전공에서 총 825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 62%가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자는 108명 중에 82%. 어라? 더 많네요. 자, 합을 해보면 총 933명이 지원했었다는 걸. 보시다시피 825명이 남자, 여자가 108명. 남자들이 많이 지원한 전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B 전공 또한 남자가 560명 지원한 중에 63%가 입학 허가를 받았고 여자는 단지 25명밖에 지원을 안 했었는데 그 중에 68%가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 여자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지원자 수는 이제 585명이었고요. 역시 남자들이 많이 지원했던 전공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봤을 땐 적어도 A 전공, B 전공만 봤을 때는 오히려 여자들에 대한 입학 허가가 더 높은 비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전공을 보죠. 여기서는 남자 325명 지원한 가운데 37%가 그리고 여자 593명,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이건 많이 지원한 거죠. 그 중에 34%가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하나 나타났다. 그 다음 D 전공 경우는 남자 417명, 17명 지원하고 여자 375명 지원했는데 각각 33, 35%, 거의 비슷했죠. 여자 약간 높은. 그 다음 E 전공의 경우는 남자 191명 지원한 중에 28%, 여자 393명 지원한 중에 24%가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남자가 조금 높네요. 자, F 전공의 경우는 남자 373명 지원한 가운데 6%, 그 다음에 여자 341명 지원한 가운데 7%가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앞에 이 A, B 전공 정도는 굉장히 들어가기가 쉬운 전공이고, 그죠? D, E, F 정도. F가 보면은 아주 입학이 까다로운 그런 전공이더라 이렇게 판단이 되죠. 자, 이렇게 각각 달라지는 것은 만약에 우리나라 평준화처럼 전공 선택을 만약 랜덤하게 고른다 하면은 그냥 그야말로 제비뽑기로 나눠졌다면은 이런 현상이 나진 않았겠죠. 입학이 쉬운 곳에는 남학생들이, 어려운 곳에는 여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나다 보니까 결국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전공별 입학 허가율에 차이가 생기는 입학 허가 총괄표하고 이 전공별 입학 허가 백분율에서 차이가 나는 현상이 난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은 입학이 쉬운 곳에는 남학생들이 많이 지원들을 했고 어려운 곳에는 여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습니다. 물론 D 전공도 좀 어렵다고 본다면 C, D가 다 어렵다고 본다면 볼 수도 있겠죠. 셋 중에 하나밖에는 입학이 허가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모순을 보통 우리가 이 심슨 패러독스, 패러독스는 이제 모순이라는 뜻이죠. 앞과 뒤가 다르다. 근데 그 정확한 이 조건을 아주 정확하게 만족시키는 것은 지난 시간 우리 흡연과 건강에 관한 관찰 연구 자료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이 버클리 대에서 전공별 지원자 수가 달라지는 그 현상은 랜덤화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데 이 랜덤화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이 지원자 수의 차이를 고려한 그런 새로운 입학 허가율을 계산하면, 즉 이러한 지원자들을 이제 웨이트로 고려한 거죠.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공별 지원자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고려했다.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가중 평균을 구한 겁니다. 가중 평균. 즉, 뭐 전공수는 6개보다 더 많았겠습니다만 처음 62% 남자 입학 허가율에는 지금 6개 전공에 지원한 인원수 전체를 다 합한 숫자에 대해서 933의 비중을 두고 B전공에 대해서는 그의 585명만큼의 비중. 마찬가지로 해서 F전공에는 그 714명만큼의 그 비중을 고려해서 또 저희 가중 평균을 구했더니 39%가 나왔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자에 대해서도 그 똑같은 방식으로 평균을 계산했더니 43%. 그러니까 이 경우 우리가 이 전공별로 지원자 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이 6전공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여자들의 입학 허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높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뭐 39%나 43%나 뭐 그게 그겁니다. 자, 이런 현상을 저희가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상자료를 하나 제시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전공, B 전공 두 가지가 있어서 남자는 1000명이 지원해서 그 중에 60%가 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 사례를 아주 극단적으로 압축시켜 본 거죠. 그 전체 이 중에서 몇 명? 600명이 이제 허가를 받습니다. B 전공의 경우는 조금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1000명 중에 30%만이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300명이 이제 입학 허가를 받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A 전공의 경우 이제 여자는 좀 여자들이 꺼리는 전공이었는지 200명이 지원해서 역시 그래도 똑같이 공평하게 60%가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몇 명? 120명이죠. 자, 우선 여기서 입학 허가 받은 애들은 이쪽 위에 남자들이요. 2000명 중에 200명이 되는 거. 그다음에 B 전공의 경우 여자들은 이제 좀 여자들이 많이 지원했습니다. 800명이 지원해서 그 중에 30%죠. 38, 24, 240명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역시 1000분의 엄마? 갑자기 숫자가 360명? 예.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A 전공이나 B 전공이나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60%, 60%로 같고 30%로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남자는 2000명 중에 45%가 입학 허가를 받고 여자는 1000명 중에 36%가 허가를 받아서 마치 여자들이 성차별을 당한 게 아니냐 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심슨 패러독스의 가상자료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